자, 반갑습니다.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의 배동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요, 절대 증여하지 마라입니다. 물론 뭐 증여할 재산이 있으면 행복하죠. 근데 그 행복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증여를 함부로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앞으로 강의 시간을 통해서 말씀해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강의 포인트는 증여란 무엇인가, 또 증여의 장단점, 돈의 법칙, 세금 무서워서 증여한다고? 뭐 지금 요즘 뭐 증여가 많이 증가되고 있다고 그 기사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 세금 때문에 증여를 한다는 겁니다. 부자들은 이 뭐 세금 때문에 증여를 한다, 요 얘기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한번 양도소득세의 변칙 과정이라는 걸 통해서 마무리 결론을 짓도록 할게요. 먼저 증여의 장점입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다시피 증여를 통해서 양도소득세를 절세하겠다는 거고, 부동산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납부하는 세금, 보유세가 되겠죠? 이 보유세 중에서 종합부동산세가 이제 증가가 됐죠. 그런 부분에서 절세하는 차원에서 이제 정의를 한다라는 거고요. 우리 상속 분쟁을 미리 해결하는 방법, 이쁜 자식한테 좀이라도 더 주려고 하는 그런 목적에서 증여를 하는 이제 장점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요, 증여의 단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제일 먼저 중요한 거, 한 번 나간 돈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이 집 나간 개는 간혹 가다가 돌아올 수도 있어요. 뭐 똑똑한 진돗개 같은 경우에는 집을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이 집 나간 돈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 돈은 어떻게 보면 개보다 못하다는 게, 집 나간 개는 간혹 돌아오는데 이 집 나간 돈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돈의 법칙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럼 그만큼 돈이란 거는 있을 때 뭐 해라? 잘 관리를 해라라는 겁니다. 한 번 집어 나간 돈은 두 번 다시는 여러분 손아귀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특히 여러분이 증여하고자 하는 그 부동산은 단위가 큽니다. 그냥 뭐 10만 원, 20만 원, 몇백만 원짜리가 아니라는 거죠. 최소 몇천만 원 단위고 최대 수십억 단위, 수백억 단위지 않습니까? 이런 걸 어떻게 함부로 그냥 넘겨주시려고 그래요. 함부로 증여를 하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한 번 나간 돈은 돌아오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본다면 부동산이 있어야 뭐 한다? 대접을 받는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든 내 앞에 재산이 있을 때 애들이 나에게 잘하는 겁니다. 애들 입장에서는 그거라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만약 여러분이 재산을 다 줬어요, 애들한테. 그리고 내가 애들한테 돈을 타 쓴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부동산과 돈은 이거 받을 때는 되게 기뻐요. 되게 기쁘고 막 행복해. 그리고 우리 부모님 최고라고 하면서 나는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해줄 수가 있어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요, 당연히 내 것 내가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도 숱하게 많이 봐왔어요. 언론 보도를 통해서 숱하게 얘기를 들으신 거잖아요. 또 보신 거지 않습니까? 내가 부동산이 있을 때 애들과 손자 손녀들이 구정 때, 추석 때, 또 내 생일 때 이게 다가오는 거예요. 애들이 온 그런 상태에 내가 애들 학원비라도 보태서라고 하면서 뭐 50만 원, 100만 원씩 턱턱 줘보세요. 애들 부부는요, 시도 때도 없이 온다는 거야. 오지 말라고 해도 와. 건강하시냐고 와. 제발 오지 마. 이제는 오지 마. 라고 부탁해도 그런데도 와. 왜냐하면 갈 때마다 50만 원, 100만 원씩 떼주니까. 그 50만 원씩, 100만 원씩 주면 또 얼마나 잘해줘. 그런데 말입니다. 내가 애들한테, 우리 자녀들한테 미리 재산을 다 줘버렸어. 내가 가진 부동산을 증여해 줘버렸어. 그러면 애들이 올까요? 그리고 내가 재산을 다 줬기 때문에 이제 거꾸로 내가 애들한테 용돈을 타는 입장이 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애들이 구정 때, 추석 때, 또 생일 때 애들이 오나요? 아마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아들, 딸들 공부시켜야 된다고. 학원 보내야 된다고. 또 아들, 딸들 학교 보내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안 와요. 그러면서 지들끼리 외국 여행 간다는 거 아닙니까? 아이 세상에 뭐 그런 싸가지 없는 것들이 있어 라고 생각들을 하시겠지만은, 그렇죠? 우리 아들, 딸들은 설마 그러겠어 라고 하시겠지만은 그게 현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아들, 딸이 충분히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아들, 딸이 나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돈이라는 섭리 때문에, 부동산을 받은 자의 그 섭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증여는 함부로 해주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 돈, 내 부동산을 꾹 가지고 있을 때 아이들이 나한테 잘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받은 자는 달라진다.
뉴스에 간혹 나오는 말이죠. 아들, 딸이 부모에게 뭐 폭행을 하고, 심지어 재산을 해달라고. 왜 있는 재산이 있는데 왜 나한테 안 해주냐고. 위협까지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또 최악의 경우도 발생이 되고. 아니, 어차피 해줄 거 왜 안 해주냐. 이 논리로서 부모한테 이렇게 막 학대를 하는 거죠. 내가 얼마나 힘든데. 아니, 엄마, 아빠는 재산도 있으면서 왜 나를 안 도와줘? 어차피 내 거 될 텐데.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렇게 요구할 때 해주나 마나인 거예요. 지금 해주면 다 없어지고 맙니다. 그리고 지금 그걸 해줬다고 해도 뭐 살아나거나 다시 뭐 부활하지 않습니다. 그거 담보 잡히고요. 돈 뺏쓰고 경매당하고 이렇게 다 당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재산을 안 해주고 정리를 안 해주면 돈이 없으니까 아껴 써요. 아껴 쓰고 검소하게 또 생활이 좀 바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뭘 해주는 순간 이거 가지고 뭘 살까? 요거 가지고 담보 잡혀서 뭘 할까? 요런 생각만 이제 하는 거죠. 지켜보세요. 받은 자는 분명히 달라집니다. 이 화장실 갈 때의 마음하고 갔다 와서의 마음 다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치하고 똑같은 이치가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또 증여세가 또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배우자끼리는 기본공제가 6억이 되고요. 우리가 직계 비속, 그래서 미성년자 직계일 때는 2천만 원이 공제가 되고 성년일 때는 5천만 원이 공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공제 금액 빼고는 증여하는 액, 가세 표준에 따라서 1억 원까지는 10%, 그리고 1억에서 5억까지는 20%에서 1천만 원이 공제되고, 가표율로 따지면 최대 가세 표준 30억 원 이상일 때는 가세 표준 곱하기 50%에다가 4억 6천만 원 공제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여러분들이 증여를 하게 되면 뭘 납부한다? 증여세를 납부를 하게 돼요. 거기다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녀나 여러분 배우자가 요 부동산을 증여받는다고 칩시다. 그러면 요때 증여받는 거는 취득세가 4%라는 거예요. 요것저것 다 합치면 4%. 그러면 작은 아파트의 경우 취득세는 1.1%인데 4%니까 1억이면 400만 원이에요. 취득세만. 2억이면요 800만 원이에요. 등기비용 기타 등등 5%로 잡으면요 4억짜리면 2천만 원입니다. 4억짜리 2천만 원. 요 비용 부담되지 않나요? 또 증여세 납부해야지 엄청난 돈이지 않나요? 그런데 요즘 증여를 하는 게 뭐 재산세 많이 나오니까 요거 아낀다고. 또 요 양도소득세가 무서워서 미리 양도소득세를 들어한다는 거죠. 미리. 요즘 증여를 한다라고 하니까 그냥 증여를 하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증여 받은 이가 깜빡하고 단기 매매로 확 할 경우는 양도소득세는 더 폭증을 해요. 그럼 요것만 하도록 금액 차이가 얼마나 나는데요. 따라서 증여를 요즘 한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보는 점에서는 양도소득세가 들어와서 재산세가 무서워서 요것 때문에 증여를 한다는 거는 약간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비용이라면 아니 증여세 납부해야 되고 취득세 납부해야 되고 혹시 단기 이 증여를 받은 배우자나 증여를 받은 딸 자식이 단기 매매로 그냥 급하다는 경우 오히려 양도소득세 더 두드려 맞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진짜 부자들은 부동산은 그냥 본인이 가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옛날 대간집의 마님들이 언제 며느리한테 곡간 열쇠를 줬나요? 완전 늙어가지고 이제 경제적 활동이나 관리를 못할 단계 완전 나이가 많이 들었어. 시어머니가. 그 상태에 내가 이제는 재산 관리 못하겠구나. 그리고 며느리의 상태가 이제 굉장히 이제 얘한테 열쇠를 줘도 잘 관리할 수 있겠구나. 그 상태에서 또 며느리에 대한 교육이죠. 돈에 대한 교육, 그 재산 관리에 대한 교육. 그게 다 충분히 이루어진 다음에 요 곡간 열쇠를 며느리한테 인수인계를 하는 거잖아요. 그냥 아무 때나 그냥 세금 좀 많이 납부한다고 뜩 주고 이런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양도소득세 때문에 우리가 증여가 많이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또 언론 보도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양도소득세를 한번 역대 지금까지 양도소득세 정책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박정희 정권 때 1967년 11월 29일 투기 억제 특별조치법을 해서 토지 양도차익 50% 가세를 했고 88 부동산 대책이라 해서 양도소득 30% 50%입니다. 이때는 부동산 가격이 너무 상승하니까 양도소득세로 규제를 가하기 시작한 거죠. 전두환 전 대통령 때 1980년 12월 13일 경기 활성화 조치. 이제 거꾸로 되는 거예요. 이렇게 78년에 묶었다가 또 부동산 경기가 안 좋네, 뭐 건설 경기가 힘드네라고 하니까
그 바로 1980년 12월 13일 경기 활성화 조치, 즉 양도소득세 5 내지 20%를 인하, 1982년 626 부동산 대책 주택경기 활성화 조치로 양도소득세를 완화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양도세 완화되니까 또 부동산 거래가 또 일어나겠죠. 그 다음에 또 1984년 2월 16일 주택 투기 억제 대책으로 특정 지역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가세 표준 적용한다는 거야. 83년 4월 18일 주택 투기 종합대책으로 해서 양도세 탄력세율 적용 시한 단축을 한다는 거. 이제 규제를 한다는 거고요. 또 이렇게 규제를 하니까 또 부동산 경기가 또 안 좋아져로 하니까 또 1986년 2월 12일 주택 경기 촉지 방안에서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기간을 또 연장시켜 주지 않습니까? 이제 그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 보시죠. 노태우 전 대통령 때 1988년 8월 10일 부동산 규제 정책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 강화. 이제 강화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88 올림픽 부동산 가격 자고 일어나면 뭐 급등하고 토지 가격 자고 일어나면 뭐 100% 상승하고 요런 시기 때 강화한다는 거죠. 그리고 1989년 12월 20일 이제 토지 공개념 3법 제정이다. 뭐 택지 초과 이득세, 택지 소유 상한법, 개발 이익 환수법 등등. 제가 한창 일을 할 때는 택지 초과 이득세 또 택지 소유 상한법 요거 해가지고 소름 문서를 부동산을 사고 팔 때 요거에 관련된 또 서류를 한 장 더 써야 됐어요. 요런 시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규제하는 시절이. 그리고 김영삼 정부 때 95년 3월 30일 부동산 실명제, 97년 11월 달에 IMF 규제 완화. 요때 참 이제 국가가 부도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출이 막 30%예요. 아직도 제 머릿속에 생생한 기억이 나요. 국민은행에서 경락 잔금 대출, 즉 낙찰 잔금 대출에 대해서는 95%를 융자해 주겠다고. 아니 제2금융권도 아니야. 보험회사도 아니고 뭐 신협도 아니야. 아니 국민은행에서 대형 프랜카드를 내거는 거예요. 뭐 3층부터 1층까지. 무슨 프랜카드냐. 경락잔금 대출 95%. 이거 엄청난 겁니다, 이건. 그냥 부동산 경기가 얼마나 죽었으면 요 정도까지 정부가 부동산을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요,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서는 이제 양도소득세가 면제시켜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푸니까 또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겠죠. 그래서 정부는 김대중 정부 때 2002년 10월 11일 부동산 규제 정책을 또 핍니다. 투기지역 양도소득세 실거래가를 가사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노무현 정권 때, 이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이거 참 역사적인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이 규제에 관련해서는 최고의 부동산 규제법, 이 부동산 안티분들 쪽에서는 최고의 법이라 생각하겠죠. 12구 부동산 대책 최고의 법이야. 이런 법이 나와야 되라고 부동산 안티 쪽에서는 찬사에 찬사를 보내는 12구 부동산 대책. 근데 부동산 친티들 입장에서는 이처럼 이렇게 심한, 이처럼 이렇게 강한 부동산 규제 정책은 없었다는 거죠. 그게 2003년 12구 부동산 대책으로 해서 1가구 3주택자 양도소득세는 무조건 60%예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아. 양도소득세 60%. 여기에다가 주민세가 있기 때문에 합치면 66%의 세금을 납니다. 66%의 세금에다가 취득할 때 취득세가 4.6%, 합치면 70%. 이 70%의 세금, 여기에다가 부동산을 취득할 때 뭐 하죠? 중개수수료 줘야 되죠. 또 부동산을 팔 때 또 중개수수료 줘야 되겠죠. 요것저것 다 합치면 양도소득세 기타 등등 합치면 거의 뭐 80% 수준이잖아요. 굉장히 무서운 법이에요, 이 법이. 2005년 831 부동산 대책, 요것도 또 막강하죠. 12구 부동산 대책은 1가구 3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60%면 831 부동산 대책은 1가구 2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50%라는 겁니다. 요 당시에 제가 분양권을 몇 개 들고 있었고 그랬죠. 그러니까 막 요 대책이 나오자 막 아파트 가격이 막 분양권이 떨어지는데 뭐 한 달 두 달 사이에 막 7천만 원이 떨어져요. 그 프리미엄이 7천만 원에 떨어지더라고요. 요런 거 몸소 다 겪었습니다. 한 채당 7천만 원 떨어지면 세 채 가지고 있으면 2억 천입니다. 언제? 2003년도예요. 요런 거 다 겪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보다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명박 정권입니다. 2012년 5월 10일 이제 주택거래 정상화 대책,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10%는 미적용하겠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 2013년 4월 1일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 미분양 신축 주택 매수 시 양도세 5년간 면제.
4.1 부동산 대책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가 된 거야. 엄청난 거죠.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양도세, 중과세 폐지네. 1가구 2주택이든 1가구 100주택이든 양도소득세 부담이 없다는 거예요. 1가구 1주택이든. 그러면 부동산은 사라는 얘기입니까? 팔아라는 얘기입니까? 이때는 정부가 사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문재인 정권에서 2017년 8월 2일 8.2 부동산 대책이 나왔죠. 이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2주택자는 기본세율 플러스 10%, 3주택자는 기본세율 플러스 20%로 해서 양도소득세가 중과세가 된 거죠. 그래서 현재로 놓고 보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과거부터 즉 박정희 전 대통령 때부터 현재 문재인 현재 대통령까지 이어보면 이 부동산 정책 중에서 양도소득세만 콕 집어서 이렇게 분석을 해봐도 정부는 풀어줬다가 또 강화됐다가 풀어줬다가 강화됐다가 이런 거 뭐한다?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 부자들은요 아무리 세금이 많이 물린다 하더라도 그냥 묵직하게 그냥 가만히 계시더라고 보니까. 왜냐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양도소득세가 강화됐다가 시간이 지나면 양도소득세가 인하되는 시기가 또 오겠지.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이분들은 부동산 부자들은 양도소득세가 많이 납부하나 양도소득세를 적게 납부하나 이분들의 특징은 부동산을 팔 생각이 없어요. 내가 부동산을 굳이 팔 생각이 없는데 뭐 한다고 내가 증여세 납부하고 증여할 때 취득세 납부하고 또 이게 증여를 했다가 또 단기로 또 잘못 팔면 양도소득세 오히려 더 두드려 맞지 않습니까? 뭐 한다고 머리 아프게 이렇게 넘겨주고 그래. 또 거기다 더 중요한 거 부부지간이든 부모와 자녀지간이든 간에 아니 부동산은 내 명의로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좀 고리타분한가요? 좋습니다. 고리타분하다라고 말씀하셔도 좋아요. 하지만 한국의 부자들, 특히 부동산 부자들의 특징은 이름 습자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소유자 이름으로 명시되기 위해서 이름 습자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름 습자가 가장 뿌듯할 때가 언제예요? 내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소유자 누구 이름 습자 찍혔을 때 그때가 뿌듯하지 않나요? 품 안의 자식이라는 말이 있죠. 돈도 마찬가지예요. 돈도 여러분 손에 있을 때 소중한 돈이 되는 거지 여러분 손 밖으로 요 돈이 나가면 의미가 없어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름 석자로 부동산 등기부등본이 있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거지 여러분 이름으로 되어 있는 부동산들을 증여하고 또 증여를 해주고 나는 하나도 없다면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힘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증여 함부로 해주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쁜 자식에게 얘는 진짜 예뻐 얘한은 좀이라도 더 주고 싶어 그때 돌아가시기 전에 살짝 얘한테 증여해 주란 말입니다. 그리고 재산은 부동산은 가지고 있을 때 항상 대접을 받을 수 있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